이익을 보더라도 실패하는 투자가 있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성공하는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마이용진님, 힘든 상황이 당분간 계속되겠네요. 힘든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서 힘든 게 아니라 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서 힘들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힘든 상황들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이 상황들이 지나간 다음에 시장을 생각해야 돼요. 터널은 뭐 영원히 어둡지 않아요. 시작이 있고 밝을 때가 있고 또 터널이 들어가면 어둡고 나중에 또 밝을 때가 있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도로를 가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 가격이 떨어져서 힘든 게 아니라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정책 때문에 우리의 심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든 부분들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장하려면은 좀 그 고통을 감내하는 인내도 필요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떤 생각과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이 힘든 시간을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상담을 했던 분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전화로 AS도 해주고 하거든요. 근데 고민이 많은 거예요. 아, 여기 현장에 가보니까 별로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요. 근데 지금요, 보세요. 제가 예전에 상담해가지고 행동에 바로 옮기신 분들도 한 50% 정도예요. 근데 나머지 50% 후회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상담하고 AS 할 때쯤 벌써 몇 천이 올라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사야지 다 올라간 데 사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불안해하는 게 이미 지금 집값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이게 단 한 번도 가격들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정된 거죠. 5년, 10년 단위로 끊어서 보세요. 서울의 그 어디에도 떨어진 데는 하나도 없어요. 단 뭐 용인의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정말 예전에 막 4억, 5억, 6억씩 떨어졌는데 예외적인 사항들이 몇 명 있지만은 분명한 거는 회복을 할 수 있고 조정이 있지만은 결국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시장들은 점점 더 우상향을 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 때가 제일 비쌀 때예요. 그리고 그런 오해는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집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집이 급격하게 오르네? 그리고 내가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는 떨어지네. 그거는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프겠지만 내가 집을 팔았는데 그게 막 4, 5억씩 올랐어요.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초조하고 막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대한 집중보다는요, 앞으로 올라갈 걸 집중해서 갈아타기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C급지에서 B급지로 올라오고 B급지에서 A급지로 갈아타고 요거를 잘하면요, 뒤에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집은 전부 다 올라요. 웬만하면 다 올라요.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오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오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게 오르는 데서 종잣돈이 모여가지고 조금 더 오르는 데로 갈아타고 조금 더 입지 좋은 데로 갈아타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사실은 과거에 올랐던 가격들을 바라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DB 서머님, 해당되는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실제 피해자들 다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해요. 불이 달구어질 때 서서히 달구면 그게 뜨거워진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경우랑 좀 다르지만요. 실제 피해자는요, 지금 알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알아요. 제가 예전에 공직 생활을 할 때 어떤 공무원분이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선대인 씨라고 아주 하락론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집값 끝났다, 폭락한다, 절대 사지 마라,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걸 말 믿고 집을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치고 후회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 샀으면은 지금 집값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안 사고 믿었다가 이제서야 저한테 상담을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후회스럽다고 했어요. 네, 결론적으로는 그 피해라는 것, 실제 피해자 이제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시기는요, 지금이 아니라 이번 정권이 끝났을 때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
그때 되면은 결과가 나오니까. 지금은 과정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보의 시대에서 정보가 이렇게 막 바뀌는 거, 뭐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지고 스마트폰이 생기고 유튜브 시장과 뭐 이런 IT 산업들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를 우리 스스로는 지금 현장에 있어서 체감을 못 해요. 근데 산업혁명을 보세요. 산업혁명이 옛날에 그 당시에는 굉장한 혁명이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지금과 같이 느끼는 엄청난 혁명인지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생각해도 실제 피해자들은 지금 피해자인지 모르고 있어요. 집을 사보면 알아요. 그리고 집값이 올라서 양극화가 되었을 때 그 상황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뭐 계몽은 아니지만은 투기가 아니라, 저는 투기꾼으로 저를 몰아도 상관없지만은 저는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이에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하락기를 두 번째 이제 겪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의 심리,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 그 불안한 심리, 그리고 그 직전에 급격하게 올랐던 사람들의 막 이런 투자 성향들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반복이 돼요. 좀 상황은 좀 다르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우상향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 피해자들이 좀 최소화되는 바람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좀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 부동산 전망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하반기 시장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매매와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거예요. 지금 상승이 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다음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면은 좀 조정이 일어나겠죠. 조정이 일어나는데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래들은 많이 안 일어날 거예요. 세금이 강화됐으니까 무섭잖아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으니까 가끔씩 불가피하게 팔리는 집들이 있죠. 그게 이제 호가가 좀 세게 나와가지고 매도자 우위가 되니까 매수자들은 어떻게든 나온 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계가 거래가 되면요, 이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될 거예요. 조정이 먼저 일어나고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하반기까지 계속되고, 이제 전세가가 다시 그 가격들을 끌어올리는 양상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게 적어도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는 계속 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 굉장히 센 정책들을 더 내겠죠. 이제 그때 잘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피해자들이 자기가 피해자인지 알고 있냐라고 우리 그 DB 썸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하반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제가 이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투자할 때 거래량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사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일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힘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접근을 하셔서 부동산하고 정보 공유를 좀 많이 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은 그 원하는 지역에 부동산과 소통을 좀 많이 하세요. 믿을 만한데. 그러면은 적절한 거래가 나왔을 때 우선순위로 해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 친한 부동산이 있거든요. 여러 부동산을 다녀서 그 부동산에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데, 좋은 물건 있으면 미리 알려줘요. 그 방법도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 급격히 사라지고 완전히 불안해가지고 시장이 얼어붙어 있을 때, 그때 좋은 정보 하나로 이번 시장에서 다음 상급지로 탑승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그 부동산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반기는요, 상승장이다. 변함이 없어요. 규제가 더 세게 와도 내성이 생긴 시장은 이 하반기에 부동산의 상승 곡선을 크게 꺾을 수는 없다.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조정 자체가 하향 곡선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변곡점으로 턴을 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제 전망이에요. 전망이라는 거는 그거죠.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건데, 단순하게 내 직감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팩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팩트들에 의존을 해보면은 100% 이게 될 거야 라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경제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외부의 요인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변수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지금까지 나왔던 시그널을 종합을 해볼 때는 상승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상승률이 좋은 건데 저는 안타까워요. 예. 너무 양심적인 걱정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양심적으로 행동하면은 그거를 속도는 느리지만은 알아보는 사람은 나중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들이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이 강남이거든요. 강남 플러스 부동산 하면은 이꼬르 사기꾼이라는 게 많아요. 저는 그걸 깨고 싶어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다?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긴다? 저는 그거를 진짜 깨고 싶어요. 유튜브를 제가 하는 이유도 나중에 이제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제 브랜드로 강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줄 건데, 그때 정말 그 신뢰를 받고 정직하게 방향을 잡아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거죠. 이익을 보더라도 실패하는 투자가 있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성공하는 투자가 있어요. 이익을 봤는데 내 가족과의 불화, 지인들과의 불화들이 얽히게 되었다. 그러면 성공한 게 아니라 실패한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은 돈 자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손해를 봤는데 내가 뭐 우리 아이가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여기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가면은 분명히 가격이 더 올라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있으면요, 그 자체가 가족과 이런 평화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돈은 덜 벌더라도 성공한 투자예요. 많이 봤어요. 부동산하면서 자살하시는 분, 이혼하시는 분, 형제간의 사이 얼그러지시는 분, 꺾이시는 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삼은 가치가 돈 자체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가버리면요, 분명히 부동산은 그 마지막에 실패할 거예요. 내가 재산이 생기면요, 그 재산을 쓰는 걸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을 평화롭게 관리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가야지 나중에 돈을 벌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돈의 목적을 가치에 두는 것보다 그 돈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신다면 나중에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뭘 하든 간에 실패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